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풍수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어떤 날 어떤 영상 앞에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기운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 이미 여러분 안에 재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풍수 비법 하나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3가지만 베개 밑에 조용히 넣어두세요. 그것뿐입니다. 복잡한 의식도 비싼 물건도 필요 없어요. 그저 3가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밑에 조용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을 지금 끄시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었던 특별한 재물의 파동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오늘 7월 26일이라는 날은 풍수적으로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오늘 이 날짜에 숨겨진 에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분과 모르고 그냥 잠드는 분의 차이는 한 달 뒤, 1년 뒤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대재물이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재물은 준비된 사람, 선언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또한 오늘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의 기운을 살피고 그날그날의 풍수 에너지에 맞는 실천법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27일은 오늘보다 더 강력한 날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시면 그 영상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처음 풍수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짜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날짜 안에는 우주의 기운이 압축되어 있다. 그 기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흐름을 타고 모르는 사람은 흐름을 거스르며 살게 된다. 그 말씀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7월 26일 이 날짜를 한번 풀어볼게요. 2 플러스 6 플러스 7 합하면 15가 됩니다. 15를 다시 더하면 1 플러스 5, 6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숫자 4를 보면 움찔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가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서 불길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지요. 엘리베이터에서 4층 버튼 대신 F라고 써놓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요. 풍수 고전에서 사는 죽음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방팔방, 즉 동서남북 4방향을 뜻하는 숫자예요. 사방귀재 팔방의 좌라는 말이 있습니다. 4방향에서 재물이 모여든다는 뜻이에요. 사는 재물이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날의 수수입니다. 오늘처럼 사기운이 활성화되는 날은 어느 방향에서든 재물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월요일로 지나쳐 버리고요. 오늘 날짜의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흐름을 타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7월이라는 달을 보겠습니다. 7월은 풍수에서 양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절정의 시기입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대지를 꽉 채우고 모든 것이 자라고 피어나는 시절이지요. 풍수에서 재물 기운은 양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양기가 강할수록 재물의 흐름도 강해져요. 그래서 7월은 1년 중 재물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달이에요. 이 시기에 심은 씨앗은 다른 달에 심은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말은 풍수에서,
환재문, 횡재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환재문이란 재물의 문이 바뀌는 문이에요. 묵은 재물이 나가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교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지요. 한 달의 끝자락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재물의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밤 재문이 열려 있는 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3가지 물건은 바로 이 문 앞에 서서 재물을 맞이하는 열쇠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이에요. 경상도 깊은 산골에 사시는 노스님 한 분을 찾아갔을 때 일입니다. 그분은 평생 속세를 등지고 산에서 사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재물 문제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장사가 안 된다, 빚이 늘어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산길을 올라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스님은 복잡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집에서 돈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머물 데가 없으니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이 3가지를 베개 밑에 놓고 주무세요. 저는 그날 스님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또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 지폐입니다. 지갑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새 것에 가까운 지폐 한 장을 꺼내세요. 구겨지거나 낡은 것 말고 가능하면 깨끗하게 펴진 새 지폐가 좋습니다. 없다면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지폐는 풍수에서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물처럼 흐르는 돈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물건이에요. 새 것일수록 그 흐름의 에너지가 맑고 강합니다. 이 지폐를 세로 방향으로 3번 접어주세요. 왜 3번이냐고요? 3이라는 숫자는 동서양 공통으로 확장과 증폭의 수입니다. 3번 접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3겹으로 압축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접은 지폐를 흰 종이로 한 번 더 감싸주세요. 흰색은 청결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새롭게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행위예요. 이제 지폐를 들고 2 손으로 감싸주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호흡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주 조용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돈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강물처럼 돈이 여러분을 향해 조용히 흘러오는 장면이요. 억지로 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장면을 보기만 하면 돼요. 이 지폐는 오른손 쪽, 즉 베개의 오른쪽 방향에 놓아주세요. 오른손은 전통적으로 받는 손,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2번째는 동전 하나입니다. 작고 둥근 동전 하나를 준비하세요. 가능하면 오래되지 않고 빛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녹슨 것, 흠집이 많은 것은 피해 주세요. 이 동전을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서 잘 닦아주세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동전에 붙어 있던 다른 사람의 기운, 낡은 에너지를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빨간 천이나 빨간 종이로 살짝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빨간색은 풍수에서 재물과 행운을 활성화하는 색입니다. 지폐는 흐름입니다. 물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의 흐름이요. 그런데 흐름만 있으면 쌓이지 않아요. 동전은 축적을 상징합니다. 호수처럼 모이고 고이는 재물의 힘이에요. 이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돈이 흘러 들어오면서 동시에 쌓이는 에너지가 완성됩니다. 지폐 위에 동전을 가지런히 올려놓으세요. 흐트러지지 않게 정중하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3번째는 소원을 적은 종이입니다. 흰 종이 한 장과 깨끗한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이 문장을 써주세요.
재물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인쇄가 아닌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손으로 쓴다는 것은 몸의 에너지, 마음의 의도를 글자 하나하나에 담는 행위예요. 기계로 인쇄된 글자엔 그 사람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글씨여야 해요. 한 가지만 써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을 줄줄이 써놓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딱 하나, 오늘 밤은 재물에 집중해 주세요. 쓰고 나면 3번 접어서 동전 위에 가장 바깥쪽에 놓아주세요. 이 3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폐는 흐름입니다. 동전은 축적입니다. 소원지는 방향입니다. 흐름이 있고 쌓임이 있고 방향이 있을 때 재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재물 삼위일체, 즉 재물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 이것을 베개 밑에 놓고 주무시는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 재물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이야기가 아직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3가지를 넣어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댓글에 대재물을 안 쓰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써주세요. 우주는 선언한 사람에게 먼저 응답합니다. 오늘 댓글을 쓰신 분들 중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댓글을 쓰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뭔가 선언한 것 같아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내일 27일 영상은 오늘보다 더 강력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도록 알림도 꼭 설정해 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물건을 베개 밑에 넣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제가 오랜 세월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같은 풍수 방법을 써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있습니다. 풍수는 외부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기운을 정렬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열려야 재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간단한 3단계 의식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 정화입니다. 잠들기 직전 방 안의 창문을 약 5분 동안 열어두세요. 낮 동안 쌓인 탁한 기운, 걱정과 피로가 배어든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간 전체가 환기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창문을 열어두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탁한 기운은 나가고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의심 없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3가지 물건 활성화입니다. 창문을 닫고 준비해 두신 3가지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지폐 먼저, 그 위에 동전, 가장 위에 소원지 순서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흐름이 먼저, 쌓임이 다음, 방향이 마지막이에요. 3가지를 다 놓으셨으면 오른손을 베개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세요. 3번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딱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금빛 빛이 베개 아래에서 천천히 여러분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드는 장면입니다. 거창하게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뜻한 황금빛이 손으로 흘러들어온다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3번째 단계는 우주 선언입니다. 눈을 뜨시고 나지막하게 혹은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뭔가 혼자 말하는 것 같고 민망하고요. 그런데 해보시면 압니다. 이 선언을 3번 반복하고 나면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요. 그 느낌이 바로 에너지가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선언을 마치셨으면 눕대 10분 동안은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재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의 빛이 그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서 아까 떠올렸던 따뜻한 금빛 장면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드시면 됩니다. 잠드는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합니다. 꿈속에서 무언가 인상 깊은 장면을 보신다면 그것은 재물의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오늘 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풍수는 좋은 기운을 쌓는 것인 동시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집어넣어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베개 밑에 절대 함께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때 휴대폰을 베개 옆이나 밑에 두시는데요. 오늘만큼은 멀리 두세요. 휴대폰의 전자기파는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3가지 물건이 만들어내는 재물 에너지장과 충돌해서 그 효과를 절반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또 영수증이나 빚 관련 서류는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빚의 에너지, 지출의 에너지가 재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을 역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들어오려던 것이 오히려 나가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찢어지거나 더럽거나 누군가에게 빚을 갚는 데 썼던 지폐도 쓰지 마세요. 그런 지폐에는 이미 재물이 나가는 에너지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 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어요. 돈 이야기로 다투는 것, 가족 사이에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오늘 밤만큼은 피해 주세요. 갈등의 에너지는 잠자리 공간 전체에 남아서 3가지 물건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오염시킵니다. 밤 9시 이후에 돈을 세는 것도 피해 주세요. 풍수고전에서는 밤이 깊을수록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 시간에 돈을 손으로 세면 음기가 돈에 달라붙는다고 봅니다. 돈을 세고 싶다면 낮에 하세요. 침대의 이불이 어지러운 상태로 자는 것도 피해 주세요. 공간이 혼란스러우면 에너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잠자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동전도 여러 개, 지폐도 여러 장, 소원지도 여러 장 넣는 분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너지는 집중될 때 강해집니다. 분산되면 각각이 서로를 방해해서 아무 효과가 나지 않아요. 딱 3가지 각각 하나씩만 넣으세요. 또 한 가지, 풍수 실천을 이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틀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재물 기운은 21일이 지나야 뿌리를 내립니다. 씨앗을 심고 이틀 만에 열매를 기대하시겠습니까?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쌓인 에너지가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21일, 딱 3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매일 밤 꾸준히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오랜 세월 풍수를 공부하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의 집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들의 집엔 돈이 머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이 항상 어수선했어요. 물건이 넘치고 바닥엔 항상 뭔가 쌓여 있고 문 앞에도 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기운은 흐름이에요. 막혀 있으면 흐르지 못해요. 돈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안 되지. 저는 복이 없어요. 우리 집은 원래 돈이 안 모여요. 이런 말을 매일 하시더라고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말이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부정의 말을 하루에 10번 하면 10번의 재물 기운이 멀어지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셨습니다. 많지 않아도 고맙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 감사함이 더 많은 것을 불러오는 빈자리를 만들더라고요. 풍수는 외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풍수, 내면의 기운도 함께 정렬돼야 해요. 오늘 밤 3가지를 베개 밑에 넣으시면서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아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오늘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감사의 에너지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사업이 꽤 어렵던 시기가 있었어요. 빚이 늘고 거래처도 하나둘 끊기고 아내 얼굴을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풍수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삶에는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실천을 못했던 거죠.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접고 동전 하나를 씻어서 닦고 종이에 손으로 문장을 써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조용한 확신 같은 것이 닭에 쓴 곰 다지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다가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들을 하게서 몇십 가지는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 일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그 20일 일이 끝날 즈음 오래전에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요.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풍수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21일 동안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줄고 감사함이 늘고 가능하다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운을 정렬시키고 마음을 열게 만들고 가능성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하는 조용한 실천이에요. 그 실천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꾸준히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 물건을 베개 밑에 넣으세요. 처음 7일은 3가지 물건이 에너지를 품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8일에서 14일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뜻밖의 수입이 생긴다든지, 오래 끊겼던 인연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어떤 기회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변화들이요. 15일에서 21일은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재물 기운이 여러분의 생활 에너지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21일이 지나면 3가지 물건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다 쓴 지폐는 일상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전은 집안 구석 재물을 모으는 자리에 놓아두세요. 소원지는 조용히 불태워 주세요. 소원지를 태우는 것은 우주에 그 소원을 올려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집회, 새 동전, 새 소원지로 다음 21일을 시작하세요.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재물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바랐던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걱정, 미래 걱정, 오늘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물은 쫓는 사람에게는 도망갑니다. 준비된 사람, 열려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 준비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밤 3가지를 베개 밑에 넣으시고 조용히 선언해 주세요.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선언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이 때에 맞게 들어오고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요. 그런 삶이 진짜 풍수가 말하는 재물복입니다. 내일 7월 27일은 오늘보다 더 특별한 날이에요. 숨겨진 재물의 암호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 제일 처음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그것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1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영상에서 나눠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이 재물의 파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여러분이 이 에너지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댓글에 대재물을 아직 남기지 않으신 분은 지금 남겨주세요. 우주를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언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따뜻하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